비트코인도 단순히 가격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술과 철학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1번 비트코인 1.5억. 여러분, 비트코인이 벌써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쯤에 1억을 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1억 5천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화폐는 찍어내는 중앙 정부가 있고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규칙에 의해서 2100만 개까지만 채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함 때문에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포인트는 탈중앙화입니다. 즉 모든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놓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게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어디에 저장되는 것인지, 비트코인 생태계와 구성원들은 누구인지, 비트코인의 기술을 투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어디에?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그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거래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 토렌트처럼 내 하드를 이 비트코인이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이 거래 내역은 노드라고 불리는데요. 비트코인 보유자, 그러니까 거래자들은 일부 노드만 가지고 있게 되고 풀 노드라는 전체 거래 내역은 일부 사용자들만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풀 노드 보유자는 현재 1만 7천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 용량이 50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새 핸드폰도 512기가가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풀 노드를 가지고 있는 1만 명이 결국에는 중앙 서버 같은 게 아닌가? 중앙 서버랑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앙 서버는 서버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안도 하고 그렇지만요.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를 1.7만 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각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3번 비트코인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채굴자, 풀노드 운영자, 개발자. 이 세력을 3권 분립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채굴자는 거래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보안의 기능을 하고 새로운 거래 내역이 들어오면 그걸 저장합니다. 풀노드 운영자는 본인 컴퓨터를 서버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보상은 없습니다. 나름의 책임감으로 노드를 운영하거나 비트코인의 홀더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1.7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딩을 지원하고요. 신기하게도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기도 하고 버그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재단, 비영리단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의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거나 프라이버시 강화나 이런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 커뮤니티에 개선안이 제안이 되면요. 개발자와 커뮤니티가 검토하고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드 운영자와 채굴자가 업데이트에 대한 찬반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찬성이 90%가 모이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없어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죠. 4번 비트코인 해킹. 이런 비트코인이 혹시 해킹될 수 있을까요? 일단 풀노드의 개수가 줄어들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풀노드가 지금 17,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100개 정도로 줄면 이 100명만 장악을 하면 비트코인 장부 자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0기가 정도면 풀노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에 몇 억이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풀노드를 다운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해킹이라고 하는 51% 해킹에서 과반수를 가져오는 건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이 51%는 풀노드의 51%가 아니라 채굴 파워의 5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채굴기만 사도 6조가 들고요. 전기비가 하루에 2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세가 3천조쯤 되는데요. 그러면 이 3천조를 다 가져온다면 6조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51% 공격을 해도 비트코인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용자들의 비트코인을 뺏어올 수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51% 공격을 하더라도 그 6조를 회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계속 코드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큰 수익이 없고 공격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생태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비트코인이 증발한다면? 해킹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증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라 루나처럼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영원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홀더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3천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3천조가 당장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유자분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클 거고요. 다만 실물 경제에는 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 규모가 100조 달러인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2.4조 달러이고 기존 금융권 외에 생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암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은 암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티켓을 파는 플랫폼이 있겠죠. 네이버 같은. 플랫폼 유저들은 각자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켓을 사면 디지털 지갑에 티켓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는 팔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종이 티켓 아니면 스마트 티켓, QR코드 티켓은 유저끼리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디지털 지갑에 티켓이 찍히게 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 티켓을 보여주면 디지털 지갑 정보를 가져오고 그 티켓 홀더가 누군지 뜹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신분증 대조를 해서 일치하면 들여보내는 거죠. 요새는 디지털 신분증이 보급이 됐으니까요. 아예 실물 티켓과 신분증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근이나 암표상을 통해서 하는 비정규 거래를 다 막을 수가 있겠죠. 7번 투표 활용. 이걸 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디지털 신분증이 있겠고요. 약간 하이브리드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장에 가서 신분증으로 얼굴 확인하고 지문 확인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를 선관위는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제한 시간이 지나면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싹 불러와서 한 번에 집계만 하면 되겠죠. 몇 번이고 다시 불러와도 집계는 똑같이 될 겁니다. 이러면 개표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국민들에게 시험삼아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은 점점 그 참여가 늘어서 5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투표 날에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투표를 하고 끝나기 전에 수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소 운영하고 장비, 관리 인력, 종이 투표지 인쇄, 그거 보관하는 거, 배포하는 거, 다시 투표된 거 수거하고 개표하고 집계하고. 우리가 24년도 총선에서 선거 경비로 2,800억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수고스러움과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8번 비트코인의 기술. 이렇게 비트코인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1억 5천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그러면 그 기술을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 탈중앙화라는 건 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술들을 제도화해서 우리 제도 안에 넣고 규제도 하고 자유도 주고 이런 법적인 제한과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건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겠지만 이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서 올바른 제도로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비트코인도 단순히 가격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술과 철학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